자, 통지시기 상대방. 변제기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 통지 들어갑니다. 변제기 후. 통지 상대방은 세 놈일 수가 있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3취득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3취득자. 그래서 최대 세 놈이 나올 수 있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가 통지 상대방 됩니다. 자, 세 놈이면 이들 모두에게 통지해 줘야지 한 사람한테라도 누락하면 이 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의리갑한테 담보권 실행 통지 보내면 갑이 이 편지 받은 날로부터 2달은 기다려야 돼요. 통지가 갑한테 도달한 후 2달, 청산기간 2달은 채무자 갑을 위한 시간. 그래서 2달 동안은 청산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자, 2달이 지났어.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오른쪽 놈 을은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 이제 청산금 주는 거예요. 이제 청산금 주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박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 청산금 언제 준다?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 이때 줘야 돼요. 이때. 그래서 청산금 지급하면 청산 절차 종료. 청산금 지급했다고 해서 바로 을이 소유권 먹는 건 아니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자,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박혀 있죠. 따라서 청산기간 2달이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 얘는 본등기야 소유권 취득.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박혀 있죠.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한 그 즉시 소유권 취득. 이와 같이 실행 통지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은 본등기는 당연 무효, 강행법규니까. 하지만 이 본등기가 이 법에 위반돼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 을이 청산 절차를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마쳤다면 실체관계 부합 유효로 바뀌어요. 무효지만 이 단어가 떴죠. 그 후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마쳤대. 얘기는 뭐냐? 그 후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 뭐라도 청산금 지급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이라도 청산금 지급하면 실체관계 부합 유효. 여기가 넘버 원이 나와요. 여기가 어디가 넘버 원일까? 이 세 파트에서. 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넘버 원. 가담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어차피 연결돼요, 같이.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라도, 이것도 중요해요. 채무자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난 후라도 실제 을로부터 청산금 실제 받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청산기간 2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갚았죠. 그러면 을은 이제는 2달이 지났으니까 을은 청산금 지급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을이 청산금을 안 줘. 한 달이 넘도록. 그러면 갑은 실제 청산금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돈 갖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금 들어올 때까지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외워요. 그러면 이게 해결돼. 따라서 청산금이 을로부터 들어왔다면 이제는 안 돼. 청산금이 들어오면 이제는 안 돼. 뭐가 안 돼요?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결국 채무자 갑은 실제 을로부터 청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그 말은 청산금이 들어오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제3자한테 이전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요. 양도담보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했대. 우리 양도담보권자니까 소유권 등기 박은 양도담보권자. 자, 얘는 소유권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 아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쳤을 때, 즉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면 그 순간 소유권 취득. 하지만 뭐래요? 이 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 그러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 그런데 이놈이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한테 팔아제껴.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 이 말이야. 소유권 이전시켰다. 자, 병이 원래대로 하면 암놈 등기가 무효야. 소유권 없으니까. 따라서 소유권 없는 놈은 처분할 수가 없어. 얘도 승계 취득을 못해.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 승계 취득 안 돼 있지. 하지만 가담법, 이 병이 선의의 3자라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게 넘버원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산 놈이 선이라면 비록 문제 있는 처분이지만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 넘버원, 넘버두. 따라서 하나 더 나와. 선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왼쪽 놈 갑은 이제는 변제하고 들이댈 수 없다. 왜? 이미 선의 3자한테 가버렸으니까 할 수 없어. 그 다음 하나 더. 갑이 돈 갚아야 할 시기 변제일로부터 10년이나 지나버렸다면 이제는 마찬가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결국 청산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두 개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개지. 여기까지 하면. 청산금이 들어왔어? 안 돼. 그 다음 10년이나 지났어? 안 돼. 선의 3자가 소유권 먹어버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세 놈. 이 세 놈. 이걸 풀려면 이걸 해야 이렇게 풀어지지. 변제기로부터 10년. 저것도 3번 나왔으니까 요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이제는 늦었어. 10년 동안 뭐 했니? 그 얘기예요.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 없다. 자, 이제 방금 그놈이 넘버1이고 이놈이 넘버2예요. 가담법에서. 기출 횟수뿐만 아니라 정답 지문으로도 넘버2. 그 다음에 아까 법조문 선순위 포함해라. 없어도 통지해라. 후려쳐도 된다. 그게 넘버3요. 그래서 1, 2 아까 그놈이 3. 제가 우리 9월 9일인가? 그때 이런 마무리 특강 하러 왔죠. 거기에 그런 식으로 배치해놨어요. 모든 파트에 반드시 해야 될 지문이 한 문제당 10개에서 15개를 가장 중요한 거 봐갖고 거기에 순서대로 박았어. 넘버1, 넘버2, 넘버3.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최소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파트.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다 왕별을 했잖아요. 즉 왕별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강 교재는 모든 파트만 착오다. 그러면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넘버1이거든. 기초 7번. 정답 지문도 그놈이 가장 많아. 그게 교재 1번이 돼 있다고. 해제 후. 그 다음에 하자 담보청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놈 제가 왕별했잖아. 그걸 착오 파트에서는 이놈이 넘버1, 넘버2로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 착오 취소 있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거든. 착오 취소는 적법이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4번이나 5번 들어가 있겠지. 반드시 해야 될 왕별 별 3개 그 순서대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 이론 특강서 교재를 보면 윗놈부터 달달달하고 이 밑에 놈은 다 별 3개 마지막까지 별 3개야.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그 특강을 9월 9일날 듣고 이제는 남은 10월 30일까지는 이것만 계속 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별 3개 왕별
그게 반드시 자기게 돼버려요. 지금까지는 7, 8월 강의를 제가 계속 들어야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특강이 된 9월 9일, 그 다음부터는 물론 7, 8월도 들어도 되고, 이건 뭐 금방 들어버리니까. 하지만 이건 반드시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민법조문서 아주 잘 나와요. 왜 여기서 정답줄은 다 걸려, 모든 파트. 그래서 넘버 원, 선의 3자 소유권 취득, 무조건. 그게 가담법 파트에서는 1번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넘버 2, 후순위 권리자, 이게 넘버 2로 돼 있어. 그러면 넘버 3는 선순위 포함, 후순위는 안 돼! 그런 게 돼 있겠지. 특강 들으란 얘기요. 무조건 도움되니까. 아셨죠? 자, 이거 넘버 2예요. 후순위 권리자.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이제 중요한 것만 하지. 9시 40분부터 6시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총칙부터 특별법. 9시 40분부터 6시까지. 그러면 우리가 전범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세한 것까지 기억 안 나. 중요한 데서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모든 시험은. 세세한 것은 찍는 거지. 중요한 데서 실수 안 하면 된다니까. 그냥 그걸 하루 동안에 총칙부터 마지막 실명법까지를 쭉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맨날 대리만 보잖아. 맨날 총칙에서는 대리만 보잖아. 그러지 말란 얘기요. 처음부터 쭉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까지. 그러려면 하루 특강을 싹 들어야 그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엑기스만 할 거예요. 자, 후순위 권리자 보호. 이거 법 전문이에요. 청산기간, 이걸 하려면 설명을 먼저 들어야 돼. 자, 우리 가등기 박은 가등기 담보권자. 그런데 그 후 병이라는 놈이, 자, 3억을 빌려준 가등기. 병은 갑한테 1억을 빌려준 은혜. 이 놈이 바로 후순위, 얘가 기준점이니까. 얘 입장에서 후빠지. 후순위 권리자요. 자, 병한테 연락이 와요. 을에게서 편지가 와. 어떤 편지느냐? 을이 얘가 돈을 갚지 못해서 담보권 실행 통지한다는 통지를 했고, 이 사실을 후순위한테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청산금이 2억 나왔고 이런 사실을 후순위자에게 가등담보권자는 실행할 때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병은 을한테, 을, 내가 갑한테 1억 빌려준 게 있는데 당신 청산금 2억 나왔다고, 이 2억에서 내가 갑한테 받을 1억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법 전문이야. 병은 1억 주세요 하면 을은 여기 갑한테 줄 청산금 2억에서 1억을 빼서 얘한테 줘야 돼. 자, 그런데 어떤 편지가 왔느냐? 분명히 은행이 볼 때는 갑부동산 가액이 5 빼기 3 하면 2억이 나왔는데 편지 보니까 없대. 빵원이래. 그럼 은행은 이 자식 사채 없다 너 후려쳤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청산금이 있어야 여기서 1억 달라고 할 때 청산금이 없대죠.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대신 법은 이 후순위 권리자 병한테 경매 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자, 은행 계산했을 때가 5억이잖아. 그럼 경매 치면 5억 나오겠죠? 그러면 선순위니까 경매대가 5억에서 너 3억 가져가. 남은 2억에서 내 채권 1억 회수하면 되거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경매권을 줘.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 이놈 병이 갑한테 돈 빌려주고 변제기가 언제냐? 아직도 한참 남았어. 변제기가 1년 뒤에요. 자, 1년 뒤 변제기라면 어느 누구도 원칙, 채무자가 돈 갚을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경매 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요. 변제기 때 채무자 돈을 안 갚았을 때 저당권 실행해야지 경매. 하지만 예를 둬요. 이 경우에는 비록 지채권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그런데 또 전제가 있어. 경매 칠 시점 제한이 들어가요. 2달. 이 2달이 무슨 기간? 청산기간. 청산기간 2달 안에만 경매 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그대로 외워야 돼. 그대로 외워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달 내 한정해서만 설사 지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외워요. 그대로.
청산기간 2달 안에서만 경매 칠 수 있다. 지체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걸 외우고 두 번째를 풀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청산기간 2달이 지나버렸다면 이제는 지체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경매 칠 수는 없다. 첫 번째로 외워야 두 번째가 해결되지. 그래서 경매 칠 수 있는 시점 제한은 청산기간 2달. 지체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2달에서는 경매 칠 수 있다. 2달 지나면 안 돼. 지체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 원칙대로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돼. 1년. 경매 치려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워요. 자, 두 번째 법조문. 채무자가 그럼 왼쪽 갑이죠.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 청산금 2억 주세요. 채권을 말해.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를 병한테 양도했대. 자, 이거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들이대지 못해요. 자, 느껴봐. 채무자 갑이 왼쪽 놈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뭔가 행동하면 안 돼요. 자, 아까 병은 청산금 2억에서 내가 빌려준 1억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놈이 얘가 청산기간 2달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한테 1억 줘할 수 있는데 딴 놈한테 2억 채권을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얘한테 피해가 가지. 그래서 채무자 왼쪽 놈 갑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이런 행동으로 들이댈 수가 없다로 끝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모르겠으면 이거 보면 더 쉬워. 채권자 이번에 오른쪽이죠. 채권자 갑을이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왼쪽 갑한테 청산금 지급했다. 자, 채권자 오른쪽 을이 2달 청산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갑한테 청산금 주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지. 청산금 언제 줘야 돼? 청산기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채무자든 채권자든 이 문장이 또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뭔가 행동을 해. 안 돼. 청산기간은 무조건 둘 다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요. 돈만 갚으면 몰라도 양도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했구나. 청산금을 줘버리면 병이 너 1억 나한테 줘. 할 수 있는데 이미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가 청구 들을 수 있잖아요. 미리 주면 안 돼. 즉 채무자든 채권자든 문장 속에서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뭔가 행동을 해. 청산금 채권을 3자한테 채무자가 팔아제끼거나 채권자는 청산금을 주거나 이런 행동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들이댈 수가 없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으로는 들이댈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 지문에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무조건 이 지문이요. 이 법조문. 무조건 대항할 수 없어. 왜? 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요. 청산금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 넘기면 안 돼. 채무자. 채권자.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으로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제 끝났어. 경매. 가등기 담보권자. 아까 권리취득 실행도 할 수 있고 경매 칠 수도 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매로 날아가면 모든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 여기서 두 번째가 잘 나와요. 두 번째. 5번 나왔어. 그래서 경매, 매각 하면 지문 속에서 이 네 글자에 경매로 날아갔구나. 그러면 경매로 날아가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잖아.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대죠?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 똑같이 소멸한다로 끝나야 돼요. 소멸한다. 어렵지 않아. 자, 하나 더. 대본 판례. 덜 중요하죠? 노란색 없으니까. 가등기가 박혀있는 이 부동산에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 누군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이 판례 이해를 해볼 거예요. 우리 가등기 박은 가등기 담보권자.
이놈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2달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런데 한 달쯤 시간이 지났는데 가반대에 돈 빌려준 A라는 채권자가 3자 1억 빌려줬는데 채권자가 돈 갚지 않으니까 일반 채권자는 판결문 받고 경매 치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른 3자 이놈이 경매를 신청한 거지. 자, 가등기 담보 을 입장에서는 지가 먼저 실행 들어갔어. 골치득 실행. 한참 진행 중에 누군가 경매 쳤어. 그러면 을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 내가 우선이야. 너 저리 가. 을은 그러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법이 아니라 판례. 을, 비록 네가 먼저 시작했지만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면 너는 더 이상 네 절차 수도 진행하지 마. 너도 경매 절차로 뛰어들어가. 그래서 순서대로 배당받고 나와. 그 판례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가등기 담보 실행 중이라도 누군가 경매를 치면 나는 더 이상 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나도 이 경매 절차로 들어가야서 순서대로 내 채권 3억 배당받고 나와야 된다. 그 판례요. 그래서 가등기 부동산에 내가 실행했는데 아직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금 진행 중 누군가 제3자가 경매 치면 나는 이 경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따라 더 이상 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가등기 기한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 본득 있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결국 경매가 이긴다는 얘기요. 누군가 경매를 치면 나는 더 이상 내 절차 진행할 수 없다요. 경매 들어가서 돈으로 받고 나와라. 꼰치도 못한다는 얘기. 오케이. 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문제 하나 보고 OX 한번 골라봐요. 옳은 것은 가담법은 오늘 배운 것만 달달달 하면 난이도 3까지 다 맞죠. 진짜 옳은 거. 1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경매 칠 수 없다. 자, 내가 외운 거 접목을 시켜야 돼. 지문 동네부터 파게. 후순위 권리자 동네구나. 나 외웠어. 후순위 권리자 갑을병은 청산기간 내 한정에서는 지채권 변직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주어 잡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너 X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2번 채무자는 왼쪽 놈 머릿속으로 갑은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주어 잡아요. 채무자는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딴 거 필요 없어. 청산금에 관한 지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대. 자,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요. 그러면 채무자야, 너는 인마 청산기간 2달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한테 네 채권 넘기면 안 된다니까. 따라서 너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들릴 수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가 나오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 지급 이 단어가 뜨고, 채무자가 나오면 청산금에 관한 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좀 전에 그림 보듯이 후순위 병에게 들이못대요. 해서는 안 될 짓거리거든. 자, 3번 담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 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자, 정리 들어가야 돼. 사용수익권이 과연 채권자 오른쪽 놈 을에게 넘어가느냐. 무슨 단어를 밑줄 동점해야 돼. 청산금 지급이 없이도 청산기간 2달이 지나면 오른쪽 채권자 을한테 사용수익권이 넘어간다고. 청산금도 안 들어왔는데 오른쪽으로 과실이 간다고. X. 청산금 안 들어왔죠. 언제 오른쪽 채권자에게 사용수익권 과실 같은 말이죠. 언제 귀속돼? 청산금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 이런 말이 떠야 돼요. 근데 청산금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청산금이 안 들어왔어. 청산금이 안 들어오면 절대 과실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귀속되지 않아요. 귀속되지 않아요. 자, 4번. 담보, 가등기, 마침 부동산이 경매 통해 매각되어도 가등기 담보권은 취득권 전부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자, 중심 뽑아내야 돼.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해야 돼? 경매, 매각! 날라갔구나, 부동산이. 그러면 경매로 날라가면 모든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담보권도 같이 소멸. X. 그래서 중심을 뽑아내야 돼요. 긴 문장에 있어. 경매, 매각, 소멸. 너 X야! 그러면 다 X니까 답은 5번. 자, 5번. 담보, 가등기, 마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됐어요. 자, 담보,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 가등기 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자, 지문은 순위 결정 시점이구나. 때. 당연히 가등기, 박은 때를 기준으로 윗놈, 아랫놈 결정되겠지. 저당권도 등기, 박은 때. 가등기도 가등기, 박은 때 기준으로 선후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질문이.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는데도 할 수 있어. 등기, 선후. 이게 기초죠, 기초. 기초가 있어야 이런 걸 해결한다고. 등기, 선후잖아. 물권, 우열은. 성립, 선후. 성립이 뭐요? 등기지, 등기.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초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공부하란 얘기죠. 다 공부했잖아, 우리. 경매, 매각, 소멸, 청산금 들어와서 청산 절차 종료돼야 오른쪽 가는 거야. 이거 채무자든 채권자든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하면 안 돼. 따라서 이런 행동으로 후순위 권리자 절대 대항하지 못해. 후순위. 그 다음 이건 넘버 2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달 내에 한정해서 지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게 정확히 외워져 있어야 이렇게 살짝 튼 지문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 자, 집합건물법.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은 소유 파트가 있고 관리 파트가 있어요. 관리 파트. 소유 파트에서 배울 게 공용 부분, 대지사용권. 관리 파트에서 배우는 게 관리단, 관리인, 관리단 집회, 규약. 마지막으로 재건축. 목자 순서. 자, 첫 번째. 구분 소유권의 성립. 일동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소유 객체가 된다. 등기 안 해도 아파트 완성되는 순간 구분 소유권 성립. 187조. 집합건물법은 무조건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 전이라도 건물이 아파트 100층이 완성되는 그 순간 구분 소유권 취득. 누가? 건설사가. 모든 아파트 호수 건설사가 취득. 등기 필요 없습니다. 1층 건물이 신축돼도 등기 필요 없어. 건물 신축이란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죠? 187조. 100층짜리 아파트가 완성, 신축됐죠? 등기 필요 없어. 집합건물법은 187조.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전유부분 701호조. 그대로 나와요. 전유부분은 구분 소유권에 목적된 건물 부분을 말한다. 법조문 그대로. 그렇지. 구분 소유 객체지.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우리들 입주민, 아파트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자,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은 왜 필요하느냐? 내 701호 소유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집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따라서 전유 부분을 위해 공용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이 쫑. 자, 공용 부분 종류가 2개 있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누가 봐도 공용 부분, 구조상, 당연 공용.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 겉으로 보면 101호인데 문 열어보니까 열심히 입주민 운동하고 있어. 필라테스 하고 있어. 규약으로 만든 공용 부분.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이니까 따로 공용부분 취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 누가 봐도 복도니까.
엘리베이터. 하지만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만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겉으로 보면 전유 부분 같거든. 따라서 이거 전유 부분 아니에요. 공용 부분입니다. 라는 취지의 등기를 해 줘야 돼요. 이게 구조상 당형 공용 부분하고 규약으로 만든 규약상 공용 부분 차이점이에요. 자, 공용 부분 법률 관계.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합니다. 공동 소유, 그중 공유입니다. 자, 공유지만 분할이 안 돼요. 취득시효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어느 한 사람 입주민한테 분할로 소유권 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20년 누가 전가했다고 점유 취득시로 소유권 주면 안 돼요. 이후 나머지 입주민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공유물은 공용 부분은 공유지만 분할 안 돼, 취득시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사용은 지분비율 X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요? 그 용도에 따라 외워요. 정답 지문이니까. 사용은 그 용도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 X. 자, 공용 부분 변경해야 되겠어. 특별 결의 정족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외워요. 3분의 2 이상의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이 공용 부분 변경으로 인해서 내 701호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 그러면 강화됩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안 돼. 입주민 5분의 4 강화돼요. 그래서 공용 부분 변경은 원칙 3분의 2, 예외 5분의 4, 재건축하고 똑같은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외워야 돼요. 자, 공용 부분 관리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 통상의 결의 정족수예요. 누군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침해가 들어왔죠. 그러면 각자 단독으로 보존할 수 있다. 물권법과 같아요. 보존 행위는 구분 소유자 각자 단독으로. 자, 공용 부분의 비용 발생합니다. 지분 비율로 비용은 부담하는 게 공평해. 물권법과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 관리도 특별결의 과반수. 그래서 사용하고 변경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권법하고 다르니까. 나머지도 다 나와요. 흰색도. 공용 부분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 승계인은 누구? 새로 이사 들어온 을을 말해요. 을을. 701호 사서 들어온 특별 승계인 새 입주민에게도 공용 부분에 관한 채권은 행사할 수 있다. 자, 세트. 집합건물법에서 특별 승계인에게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있다로 찍어요. 99% 다 있다야 소수로가. 자, 이놈이 넘버 2인가 3인가 그래. 자, 이번에 이제 특강서 정리할 때 다시 기출을 다 세워봤거든. 많이 나왔더라고. 2개 합쳐서 8번 넘게 나왔더라고.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를 세입주민이 승계받는 거예요. 따라서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지 전 주인이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두 번째, 원금만 승계되는 거지 연체료 승계되지 않는다. 연체료가 잘 나와요. 연체료. 그래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 다음 전유 부분이 주, 공용 부분은 종. 주종의 관계에 있으면 항상 부종성. 따라서 내가 701호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종놈인 공용 부분에 관한 내 지분도 같이 팔린다. 그 조문이에요.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 즉 701호 처분하면 종놈인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처분된다. 부종성, 수반성. 자, 떴죠? 주인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떴어. 분리가 나오면 안 돼. 주인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종놈인 공용 부분 지분만 처분하지는 못하겠죠. 분리 처분 안 돼. 세트. 이것도 의외로 잘 나와요. 자, 이름도 잘 나와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그래서 집합건물법 나오면 무조건 등기 필요 없어요. 공용 부분에 관한 내 지분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701호 주인만 소유권 등기 박아놓으면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에 관한 내 지분은 따로 등기 안 해도 돼요. 즉 처음 구분소유권 취득할 때도 건설사 등기 안 해도 돼. 두 번째, 나 공용부분 지분 따로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공용부분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와. 그대로. 자, 이것도 법 조문이에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에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둘 중 어디에 이 하자가 있는 걸로 추정되느냐, 이것만 보면 돼. 공용 부분에 이 흠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공용 부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 번 나왔으니까. 자, 대지 사용권. 자, 공용 부분은 끝났고 대지 사용권 마찬가지예요.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도 종이에요. 그래서 부종성 조문이 나와. 전유 부분 701호가 처분되면 종노민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 종노민 대지 사용권만 주인인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서예요. 하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이게 거의 넘버 3급이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예외 둘 수 있다. 그대로 해야 돼. 공용부분은 예외가 없어요. 공용부분 지분은 분리처분 완전히 안 돼. 하지만 대지사용권 지분만큼은 분리처분이 된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자,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가 가능한 거지. 법원도, 대형 판례, 법원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누구만 가능해요? 분리처분이? 규약 공정증서. 규약 공정증서로만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있는 예유가 있지. 법원도 강제 갱매 절차라도 분리처분 재판 못 때립니다. 자, 내가 내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 지분을 포기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상속인 없어요. 자, 우리 물권법에 보면 공유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옆집 놈들,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 조문이 있죠. 하지만 대지사용권의 경우는 그 법조문이 배제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아니지. 내가 701호 대지사용권 지분이 있죠.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파트 평수 지분이 있어요. 공용부분 지분도 있고 대지사용권 지분도 있어. 근데 내가 상속인 없이 죽었어. 그러면 상속인 없으면 모든 재산은 국가가 먹어요. 701호는 이제 국가,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들어와. 국유재산. 대지사용권 죽었으니까 얘도 물권법 공유지분에 따르면 다른 입주민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돼. 이 조문을 작동시켜버리면 대지사용권 지분은 다른 구분 소유자들. 701호는 국가. 부종성에 반해요. 부종성에.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일체성. 부종성이잖아. 주인하고 종놈은 항상 함께 움직여야 돼. 함께. 그래서 예외를 둬요. 대지사용권 지분만큼은 다른 입주민들에게 얘들 입주민 각 지분별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한테 가는 거예요. 일체성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그래서 예외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에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실 분만 해. 노란색 없는 것은. 노란색도 많아 죽겠어. 자, 하자담보책임. 내가 입주했는데 비가 새고 내부 균열이 있는 거예요. 하자담보책임 물어야죠. 그러면 누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느냐? 시공사. 그 다음 분양한 놈. 이 두 놈이 하자담보책임에 물어야 돼요. 시공자는 건설사, 분양자는 분양한 업체. 자, 그러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는데 몇 년 안에라, 3년 안에라, 1년 안에라. 언제부터 이 기간을 계산하느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기산점이 달라요. 701호 전유 부분은 내가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계산. 하지만
공용 부분은 인도 시점이 아니라 사용 승인일부터 기간 계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생각하겠어. 엘리베이터는 구청에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용 승인 떨어져야 사용해요. 그래서 공용 부분 나오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사용 승인일.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어긋나면 X. 이걸 어긋네요. 전유 부분을 사용 승인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 전유 부분 701호를 뭔 사용 승인 해주겠어. 그래서 공용 부분의 경우에만 사용 승인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전유 부분이 양도됐대. 무슨 얘기일까? 항상 전유 부분 701호야.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하, 갑이 청약에 당첨된 이 사람을 처음 분양받았다. 수 분양자라는 법률 용어가 나와요. 갑이 청약 당첨돼서 받을 수 분양받았다 그 말이야. 자, 갑이 몇 년 살다가 을한테 매매로 팔았죠. 이게 전유 부분 701호가 양도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701호에 누수 균열이 있을 때 갑하고 을 중 누가 시공사 분양자 상대로 담보 책임을 묻느냐? 찍어. 갑이요, 을이요? 당연히 현 소유자가 을이 책임 물어야지. 현재 소유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 얘는 팔고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아무 관심 없는데 팔고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하자 담보 책임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 한번 이해하면 끝나. 대부분 판례는. 구분 소유자의 의무. 의무 위반 시 조치. 자,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잘 안 나와요. 다 지문이요. 자주 안 나온다 뿐이지 기출 아닌 내용은 판세 하나도 없어요. 부분 소유자 입주민들은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 해서는 아니 된다 말되죠.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동 해서도 안 된다. 이게 다 우리 기출 지문이요. 맞는 지문 이렇게. 내부비용 막 철거해서도 안 된다. 자, 근데 문제는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동을 입주민이 했지. 의무 위반. 그러면 어떤 조치가 가해지냐? 법조문 4개. 첫 번째, 하지마. 행위 스톱. 행위 정지. 그래도 해. 그러면 전유 부분 너 인마 701호 네 집 사용하지 마. 사용 금지. 그래도 해. 구분소유권 701호 구분소유권 아예 경매를 날려버려요. 경매 청구. 점자 세지죠? 하지마 정지. 사용 금지. 경매 갈수록 세죠. 그 다음 네 번째, 전유 부분 점유자에게 인도 청구합니다. 701호 점유자는 누구? 세입자. 임차인이 어긋나는 행동하면 방빼예요. 너 키 넘기고 빨리 방빼. 이게 전유 부분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이거 가장 안 중요해. 자, 그럼 여기서 할 건 이거밖에 없어. 누가 이 청구를 하느냐? 누가? 관리인 또는 지정된 관리단 집회결의 회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이 네 가지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각 구분 소유자가 행위정지 청구할 수 있다. X.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이거 덜 나온데 한 번만 설명할게요. 전유 부분 701호로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 701호 아파트 소유권 경매를 날려버릴 거예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판결이 떨어져야 돼. 재판 걸어야 돼요. 소로서. 그 다음에 특별유리가 필요해.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소재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한 번 나서 한 번. 관리단. 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그대로 나오고.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당연 성립하는 단체다. 관리단 그대로 나와요. 어느 정도 외워야 돼. 자, 관리인 이것도 외워야죠.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라면 관리인 선임이 강제됩니다. 반드시 관리인 선임 돼야 돼. 몇 명? 이게 숫자가 나와. 10명 외워야 돼요.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 선임 돼야 돼요. 그럼 관리인이 관리소장님인데 관리소장님은 우리 아파트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불능이야, 불능. 관리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구분 소유권은 관리인 자격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외부에서 출퇴근하신다.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임차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임차인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임차인 될 수 있다. 관리인은 자격 제한이 없어요. 세입자도 되고 구분 소유자도 되고 다 돼. 지방 사람도 되고 안 되는 자격 조건이 없어. 자격 조건은 오로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그건 시험에 안 나오지. 누구나 관리인 될 수 있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두 개 잘 나와. 잘 나와. 10명. 그 다음에 밑에 놈이 더 잘 나와.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 그 다음 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동. 여기만 하면 돼. 공용 부분에 관한 행동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장난쳤지. 관리인이 전유 부분에 관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X. 전유 부분은 관리소장이 노타치. 내 701호를 왜 관리소장이 타치해? 그래서 공용 부분 관련 행위만 할 수 있지. 전유 부분 하면 안 돼. 관리.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단.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로써 그냥 말이 되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이 뜨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 맞는 걸로 하면 돼요. 찍으면 돼. 자, 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외워요.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관리소장님께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감독하는 감독기구예요. 이걸 외워야 돼.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한다? 관리인을 감독한다. 그래야 적해결이 돼. 따라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무래도 돈 먹는지 안 먹는지 감독 잘 하려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위원이 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감독 잘 하려면 아무래도 느낌 왔어. 자, 과연 집회 첫 번째는 그대로 나와요. 관리소장님은 매년 한 번, 이걸 두 번으로 정한친 적 있어.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3달 이내에 정기총회는 한 번 소집해라. 그대로 나오고 맞는 지분. 그 다음 법이 이렇게 집회 소집하세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어요. 대표가 회의 전 일주일 전에 각 일주일한테 통지해 줘야 돼. 일주일 후에 열려요. 안건사항은 이거예요. 일주 전. 하지만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에서 정한 이와 같은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 무슨 얘기요? 전원이 동의하면 못할 게 없다. 소수로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회 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은 서면, 전자, 대리인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오히려 잘 나와요. 자, 이거 쉬워요. 관리단 집회에서 난 결의는 새로 이사 들어온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항상 제가 세트죠? 특별 승계인에게 나오면 이 따로 끝나. 효력이 있다. 당연한 거. 그 다음 밑에는 더 쉬워.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 결의된 사항은 이 회의할 때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반대한 사람한테 효력이 있겠지. 결정 나면 따라야 되니까. 오, 이해됐어?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자, 이놈 전유 부분 701호를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합니다. 갑을병이 701호를 공유해.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이 공유인 경우 집회 가서 투표할 한 사람을 얘들은 정해라고 해요. 법 조문이야. 정해. 그러면 야, 우리 회의 열리면 새놈 중 누가 갈까? 갑 니가 가? 니가 가? 협의해서 정해라. 첫 번째. 전유 부분 701호 공유하면 너희들은 회의 가서 의결권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라. 정해라. 그런데 정해지면 되는데 서로 가겠대. 나 투표하러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래서 협의가 안 돼.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법은 공유니까 공유 지분이 있겠죠? 혹시 갑이 3분의 2 지분권자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봐버려요. 협의가 안 돼. 안 정해졌어. 그러면 누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협의가 안 되면 누구? 과반수 지분권자가 투표하러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과반수가 없어. 세 놈 중. 세 놈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과반수가 없으면 아무도 투표 못해요. 협의가 안 돼요. 지분이 동등해서, 즉 과반수가 없죠?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세 놈 중 아무도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지들 지분 비율로 가서 투표할 수는 없다. 할 사람만 해. 한 번 났으니까. 자, 규약. 이런 거야, 이런 거. 4분의 3. 이런 건 4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노란색부터 하라는 얘기야, 제가. 외우시고. 자, 이거 쉬워요. 대원 판례. 대원 판례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 규약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관리단은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자, 이해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해서 아직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 규약이 안 만들어졌어. 원래 아파트는 규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관리 규약. 그게 법이야, 아파트에서는. 근데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어. 그렇더라도 관리단은,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입주민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비록 관리비 징수에 대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엘리베이터 돌리려면 관리비를 받아야지. 그래야 전기세 내지, 엘리베이터 전기세. 그래서 비록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사무소는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다음에 하나 더. 입주자 대표회의는 나를, 구분소유자의 나를 지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를 대신해서 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행사할 수, 일로 가요? 없어요. 없어. 이거 보지 마. 입주자, 이걸로요? 하실 분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나를 대리해서 나의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내가 하는 거지. 감히 입주자 대표 네가 뭐라고 내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어. 따라서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를 대신해서 내 소유권 물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관리 규약은 안 먹혀요. 무효. 이걸 어떻게 해오느냐? 순서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약은 무효인 거야. 순서를 이렇게 해오요. 그래야 잘 해오죠. 그 다음, 업종 준수 위반 시 전기 끊어버립니다. 단전. 물도 끊어버립니다. 단수 조치할 수 있다는 이 규약. 이건 먹힙니다. 단전, 단수 조치할 수 있는 규약은 먹혀. 하지만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입주자 대표가 감히 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그건 안 돼. 이렇게 외워요. 단전, 단수는 먹혀. 유효. 하지만 입주자 대표의 내 소유권 물청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무효. 한 번 나왔어, 한 번. 다 한 번 나온 애들이요. 노란색 없는 거였어. 자, 재건축. 이제 거의 끝나와요. 안 되겠다. 쉬어요. 시간 됐어.